안녕하세요. 오늘자 로이터에 보도하기를 세계 경제 리세션 빠질 위협이 급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글로벌 리세션은 없을 것 같고요. 한국 경제가 2분기에 리세션 빠질 위험 매우 높다 이런 것 같습니다. 금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 1%대로 밀릴 수도 있다는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리세션이라는 건요, 경기 후퇴라고 하지 않습니까? 2분기 연속 GDP가 감소하는 것, 즉 마이너스 성장 의미합니다. 한국은 금년 1분기에 마이너스 0.4% 성장했습니다. 이게 오늘자 수정치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면 한국 경제는 리세션이 되는 겁니다. 2분기 GDP는 한 7월경에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 로이터 보도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로이터는요, 아시아, 유럽, 미국 이런 때 제조업 PMI 지수 전부 둔화된 사실과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격화된 것은 사실이죠. 앞으로 수개월 동안 경제 지표도 나빠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기업 심리 위축될 거고 실업도 많이 늘 거고, 이건 뭐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말하겠죠. 실업은 투자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폭락하고 있는 미국 채권 수익률 더 하락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글로벌 리세션 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전제 중에서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자세히 한번 보면 미국은 지금 52입니다. 이게 최근 뭐 한 58에서 60 사이에 놀다가 둔화된 건 사실인데 52라면 여전히 확장세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인도 이런 동남아 국가들 제조업 지수는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수출입도 매우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 글로벌 성장 엔진 한 축을 담당했던 중공경제, 이게 지금 무역 전쟁 여파로 작년 가을경부터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꺾인 거,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PMI 지수, 이거는 지금 48.4로 나왔는데 이거 특히 나쁩니다. 한국은 이 PMI 지수 기본적으로 50 밑에서 수년째 지금 빌빌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한국 제조업 망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일본도 그동안은 비교적 선방을 해왔는데 지난달에 50 밑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유럽을 보면은 독일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제조업 지수, 독일은 한 44, 그다음에 EU PMI 지수는 만 47, 이 정도에서 수년간 지금 비실되는 중입니다. 유럽 중에서는 영국과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고요. 그래서 독일이나 유럽 PMI 지수가 최근에 특히 악화된 건 아닙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중공이 후퇴하는 이상으로 동남아 시장이 활성화만 된다면 글로벌 경제 전체로는 이전과 특히 악화된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유럽은 지금도 아마 더 나빠질 이유는 좀 찾기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고용시장은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좋고요, 지금. 그 다음에 소비지표, 소비자 심리지표 매우 강하고요. 인플레 낮고요. 기대 인플레 아주 안정적입니다. 어제 요즘 채권 수익률이 많이 하락을 해서 미국의 T노트 10년물 국채 수익률 2.08%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기준금리 하단이 2.25%입니다. 미국에 상단은 2.5%고요. 그래서 이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도 FOMC 투표권을 갖고 있는 보팅 멤버라고 하죠. 투표를 갖고 있는 이 제임스 블라드라는 분, 이분이 지금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총재입니다. 이분이 곧 금리 인하 방침을 밝힐 것 같다고 오늘 새벽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도 신나게 놀자 이 시간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고 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어디 가시권에 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틀란타 연방은행 거기서 GDP Now라는 분기별 GDP 추정 모델을 지금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1.3%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분기 때 3.1% 엄청 고도 성장했잖아요, 미국. 그래서 그 여파로 그 뭐 약간 슬로우 다운 되는 거는 맞지만 지금 그 리세션 가능성은 이 미국의 리세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앞으로 경제지표 면밀히 이제 추적 분석해야겠죠. 그런데 이미 미국 중심으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이미 시작되었고요. 이게 이제 점점 그 가속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 성장 저는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성장 엔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공 대체 시장으로서 동남아 시장이 더 활성화되리라 보기 때문에 글로벌 리세션이라는 거는요. 미국도 리세션, 유럽, 일본 이렇게 다 동시에 리세션이 빠지는 걸 의미하는데 일본도 지금 그 재정 투입을 엄청 늘리고 있기 때문에 리세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글로벌 리세션 그 빠질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하다. 가능성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리세션이 있다면 개별 국가마다 리세션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개별 국가가 경제 정책을 잘못 수행하면은 그 리세션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이 이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리세션 덫에 빠지는 거 아닌가? 빠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오늘 수정된 한국 1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0.4%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한심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1분기 제조업이 마이너스 3.3%입니다. 건설업이 마이너스 1% 성장했습니다. 결국 제조업 찌그러진 것이 마이너스 성장의 주된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성장했느냐? 정말 기가 막히게 농림어업 분야가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옵니다. 한국이 농림어업국입니까? 정말 씁쓸합니다. 소비를 보면요. 민간 소비는 0.1% 증가했는데 정부 소비가요. 건강보험급여비 이게 왕창 늘어갔고 소비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이거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 건설 투자 0.8% 감소했는데 기업 설비 투자가 9.1%나 감소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출 감소는 마이너스 3.2%였는데 수입 감소는 마이너스 3.4% 감소했으니까 수출 효과 X 빼기 M 하면 이건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설비 투자 감소한 거 이게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정부라면은 원인을 분석하고요. 비상경제대책 수립 시행하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정부가 존재는 하는 것인지, 과연 어떤 대책을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좀 모르겠어요. 정부가 뭘 했는지. 지난 2달 동안 그냥 허비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말만 씹을렁거리고. 그동안 경제지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2분기는 4월, 5월, 6월 아닙니까? 4월, 5월 두 달 동안 지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올려드리는 표 한번 같이 참고해 주십시오. 소비 보면은요, 4월에 반짝 증가하다가 5월에 다시 꼬라박았습니다. 산업 생산 지속적으로 감소 중입니다. 자, 지금 한국 이 판에 소비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거. 수출입 보면은 아주 끔찍합니다. 네. 4월 감소에 이어서 5월에는 더 크게 감소했습니다. 수입은요, 4월에는 늘었습니다, 오히려. 5월에는 찔끔 감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GDP 구성 항목을 보면은, 자, 민간 소비, 기업 투자, 정부의 순 지출, 그 다음에 순 수출입니다. 순 수출이라면은 수출 빼기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출을 줄였는 데다가 수입이 늘어버리면 순 수출은 X 빼기 M을 하면 이건 더 크게 감소를 해버리죠. GDP에 더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X-M이 얼마나 지금 악화되었는지는 간단한 계산으로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과 금년 5월을 비교하면은 금방 드러납니다. X 빼기 M을 계산해 보면 그 표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자, 이것은 결국 금년 2분기 GDP에 크게 마이너스 영향이다 이런 뜻입니다. 설비 투자를 보면요.
아직 구체적 데이터 발표 아직 없습니다. 1분기에 크게 감소한 이 투자가 살아나겠습니까? 설비 투자가 왜 감소했습니까? 이미 기업들이 한국 탈출이 러쉬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1분기에 부진한 투자가 2분기에 늘어나겠습니까? 의문입니다. 외국인들 직접 투자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떠나는데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왜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이 투자 부분은 월별로 기복이 매우 심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봐야 합니다. 예,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를 놓고 논리적으로 볼 때 이 1분기에 크게 감소했던 투자가 2분기에 살아날 가능성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것은 지금 보십시오. 소비, 수출입, 투자 다 지금 부정적입니다. 남는 것은 정부 순지출뿐입니다. 순지출이라는 것은 정부 지출 빼기 세금입니다. 자, 세금 많이 거두면요, 이게 바로 경제 순환 모형에서 누출이라고 하잖아요. 리키지. GDP 쪼그라들게 됩니다. 마이너스 성장 기여하게 됩니다. 지금 맨날 세금 많이 거둔다고 자랑질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표 한번 보시면요, 1분기 성적은 한국이 세계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아니, 어려우면 다 어려운데 왜 한국이 꼴찌를 합니까? 꼴찌를. 현 정부의 경제 운용 능력 심각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예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신경 쓰는 척만 하고 아예 안 쓰는 건지,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한다면 3분기, 4분기 이거 엄청난 고도 성장을 해야지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까고 플러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대 성장하기도 힘들 수 있겠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마이너스 성장은요, 제조업 망가지고 기업이 투자 안 하는 거, 이게 원인 아닙니까? 이거 기업이 말이죠, 한국에는 투자 안 한다는 것이죠. 한국에 투자 안 하고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투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기업들이 왜 한국 떠나는지 그 원인을 찾고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걸림돌을 제거해주고, 이게 정부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이런 근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되지도 않게 말이죠, 추경으로 세금으로 퍼주어서 임시로 그 숫자상으로 마이너스 빵꾸 난 거 그 땜질할 꼼수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빵꾸 메꾸면 다음에는 더 큰 구멍이 생길 텐데 또 더 많은 추경으로 땜질을 할 겁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겁니다. 예? 언발에 오줌 넣는 거고 오줌 식으면 더 춥습니다. 예. 한국 제조업은 지금 계속 지금 몰락하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살리는 길은 제가 지금 이와 관련된 분석 영상을 여러 건 이미 올려두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속세 완전 폐지해서 사유재산 실질적으로 보장해 줘야 합니다. 지금은요, 기업 키워놔서 죽으면 국가가 다 강탈해 가버립니다. 상속세로. 최고 세율 65%인데 그거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면 그 기업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냥 해체돼 버리죠.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떠나는 거죠. 한국이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속세, 지금과 같은 이런 상속세 제도는요, 사유재산 부정하는 겁니다. 완전히 공산주의 세상인 겁니다, 이거. 그래서 상속세 완전 폐지해서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장을 하고요. 법인세 미국보다 더 낮춰주고요. 유류세 폐지해서 부가세로 흡수해버리고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하고요. 노동시장의 사적 자치, 계약 자유 원칙 되살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 노동시장은 완전히 이거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예. 과연 이런 정책을 저 사람들이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의문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년 동안 한국 제조업은 계속 망가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물론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요, 뭐 한국 아니면 해외 가서 사업하면 됩니다. 왜 굳이 뭐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그럴 능력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계속 망가지더라도
우리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에서 계속 저는 발전하려고 저는 이렇게 이원화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수년 동안 한국 제조업은 계속 망가질 것입니다. 물론 한국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계속 성장하겠지만 한국 경제는 많이 어렵겠죠. 그러면 누가 힘듭니까? 한국 내에 소위 말해서 내수산업 이런 사람들 어려워지는 거죠.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대기업과 기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와 관련된 그 분석 영상들 다수 가지 이 채널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